안녕하세요. 자, 오늘 정책 부분입니다. 정책 부분은 공법하고 믹스가 좀 돼 있어 조금 어렵습니다. 경제와 공법분이 좀 믹스되어 있고요. 18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183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정책이라고 있습니다. 정책은 자,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보통 한 5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5문제는 오는데 정책 부분이 4문제, 출세 파트가 1문제에서 총 5문제 정도 논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챕터 1단원에 보면 183페이지는 참고로 보겠습니다.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가볍게 보겠습니다. 부동산 문제의 특징이라고 했죠. 악비지해라고 했습니까? 4가지 종류 있습니다. 악비지해 4가지 있는데, 이거는 가끔가다 한 번씩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지문 형식으로, 이건 악화 성향과 비가역성이란 요거만 비교를 좀 해두시면 됩니다. 자, 악화 성향은 어떤 지문이 있는가 하면 지문에 악화라는 말이 나오든지 사고라는 말이 나오든지 스프롤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자, 이런 지문을 찾는 겁니다. 자, 악화 성향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한 번 발생,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악화라는 말이 돌아오죠. 악화가 돌아되고 스프롤 이런 거 돌아됩니다. 거래사고 이렇게 돌아도 관계없습니다. 자, 토지형을 소리한 스프롤 현상이 심화되고 거래 실수 확립해지면 거래 사고가 된다. 여기 3가지만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그래서 악화 첫째 줄, 둘째는 뭐다? 스프롤, 세 번째는 거래 사고라고 했습니까? 이 3군데만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그래서 악화, 스프롤이 뭐요? 난개발을 스프롤을 쓴다. 지멋대로 개발한 걸 스프롤 현상이라고 쓰겠죠. 거래 사고, 한번 부동산을 잘못 사면 이걸 뭐다? 다시 되팔기 어렵겠죠. 이걸 거래 사고라 부릅니다. 자, 비가역성은 환원한다, 회복한다, 원래로 되돌리려 어렵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어떤 지문이다? 환원, 회복, 원래로 되돌리기 어렵겠죠. 자, 이런 지문이 나오면 자, 비가역성입니다. 그죠? 자, 여자와 남자는 결혼을 참 신중히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선택을 하면 다시 원래로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겠죠. 살다가요, 한 10년 정도 살았는데 아기 놓고 사니까 여자가 너무 드세요. 그러면 다시 원래로 되돌리기는 어렵겠죠. 그죠? 여자도 처음에 결혼할 때 뭐다? 남자가 신랑을 돈이 잘 벌을 것 같았는데 나중에 뭡니까? 돈도 안 벌고 먹고 놀고 있으면 좀 힘들겠죠. 그러면 자, 이거를 우리가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를 어려운 상태를 비가역성이라 씁니다. 자, 비가역성 뭔지 알겠죠? 비가역성 시험에 너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원, 회복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비가역성 어떤 문제가 일단 발생하면 원상 회복의 동그라미 칩니다. 회복하기 어렵다. 사회경제 현상 유동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원래로 회귀하기 어렵다, 되돌리기 어렵다, 회복하기 어렵다, 환원하기 어렵다 놓으면 뭐다? 비가역성이라 말을 씁니다. 그래서 비가역성은 선택할 때 잘 신중히 선택해야 됩니다. 그죠?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부동산 같은데 건물을 설계할 때도 설계를 잘 뽑아야 되겠죠. 그래야 건물을 지었을 때 설계 잘못 뽑으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 이럴 때 다시 새로 부수고 새로 지을 수는 없죠.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는 굉장히 어렵죠. 이걸 비가역성이라 쓰고, 지속성, 해결수단의 다양성인데, 지속성 읽어보시고 해결수단의 다양성은 자, 종합 또는 복합적으로 본다. 둘째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줄을 끊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거는 시험 잘 안 노니까 괜히 시간 낭비니까 안 하겠습니다. 자, 한 장을 넘깁니다. 2장을 넘기시고요. 자, 잘 안 노는 거는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만점을 목표로 하지 않겠죠? 189페이지 있습니다. 189페이지. 자, 189페이지도 참고로 보는데 188페이지 큰 제목 보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이라고 있습니까? 그죠?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인데 이 제목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189페이지 2번으로 가야 됩니다. 2번의 큰 제목이 정부 시장 개입 필요성이 2가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은 그걸 넣어놨습니다. 갈로안을 보면 뭐다? 정치적 기능도 있고 경제적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정치적 기능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줄 것입니다.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말이 들어오면 형평성과 연관성이 있겠죠. 요즘 우리가 정치를 하는 편에 보면 약자를 위한 정치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라고 정치를 펴는데, 실제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치를 펴는데 실제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게 아니고 서민을 죽이는 정치가 됩니다. 이거는 역사책을 읽어보시면 2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약자들은 이거를 정치인들인데 속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굉장히 야가 빠졌다나 굉장히 책들을 많이 읽어보고요, 서민들의 마음을 읽고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는 경향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기심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 정치인들은 말은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한다. 그럼 시험 논문 어떻게 찍을까요? 못 사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 된다. 왜 그럴까요? 못 사는 사람이 뭡니까? 표가 많거든요. 거의 80%가 못 살아요. 그죠? 잘 사는 사람은 10% 이내고 중산층이 10%에서 20%밖에 안 되거든요. 대부분 사람은 못 사는 사람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 정치 끝나면요, 누구를 위한 정치합니까? 본인과 부자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선만 되면. 그죠?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 서양도 똑같고, 그죠? 다른 나라도 똑같습니다. 조선시대도 똑같고 현재도 없고 200년 후에도 똑같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하면 출세를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다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떤 시각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말을 어떻게 포장하고 있는지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보이기까지 책을 많이 보시면 이런 것들이 진심 어린 마음인지 실제로 그렇지 않은 마음인지 이렇게 내심으로 이렇게 보고 찍으셔야, 잘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정치적 기능이 너무 저소득층 너무 찍으시면 돼요. 예문이 나오면 여기 글자들이 많이 있는데 저소득층이란 글자가 있든지 임대료란 말이 나오든지 또 어떤 거 있습니까? 조세란 말이 나오면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세금을 많이 거두면, 부자에게 많이 거두면 되지 않겠나? 거두면 되죠. 그러면 정부는 부자를 두드리 잡으면, 부자는요 서민을 두드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제 구조고 피라미드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누가 피해를 볼까요? 못 사는 사람이 다 그거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죠? 그래서 부자는 뭐다? 나라가 망하더라도 절대 망하지 않는 게 부자입니다. 뭔 바뀐다? 집단만 바뀌어요. 상위 집단만 바뀌지 실제로 부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하셔가지고요. 그죠? 부자가 되셔야 되겠죠? 그러면 경제적 기능은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하겠죠. 이 정치적 기능인데, 시장의 실패는 왜 발생합니까? 공무원 많이 뽑으면 시장 실패가 됩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공무원 밑구멍 닦아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쥐어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 같은 드라마 보시면 공무원들이 비리 같은 게 많이 발생하게 되고, 자기네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요 비리를 저지르고 조직이 점조직으로 퍼져나가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서민 고열만 짜고, 위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왕들은 몰라요. 이게 간신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위에서 아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 소설에서 상당히 많이 봅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다 철폐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공문서를 절반으로 줄이고, 공문 필요 없어요. 내가 볼 때 자율적으로 맡기면 국민들이 더 잘합니다. 규제하지 말고 어떠한 요건만 적으면 다 풀어주시면. 민주주의 사회는 뭡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고 먹고 노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정부에서 뭐다? 인위적으로 간섭을 한다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겠죠. 그죠? 이런 현상이 되겠죠. 이걸 정부 실패랍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될 수 있겠죠. 자, 시장 실패는 어떤 겁니까? 경제적 기능이 됩니다. 시장 실패 수적에서 정부가 기입하는 경제적 기능인데 이거는 효율성과 연관성이 있는데 효율성과 연관성은 상반됩니다. 뭐가 된다? 상반된다. 왜 상반됩니까? 자, 사회적 목표를 약간 퍼줘야 되거든요. 막 퍼줘야 돼요.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같으면 기름 막 퍼가지고요 외국에 팔아가지고 국민을 먹여 살리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다? 자원이 안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다? 퍼줄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5만짜리를 막 찍으시면 돼요. 어떻게 찍는다? 기름 퍼내서 치고 막 찍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함으로 돈 가치가 떨어짐으로 인하여 서민들이 돈은 받았는데 쓸 돈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돈이 너무 희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반대로 기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좀 한번 봐두시고 시장 실패 원인이 있습니다. 작년에 기출냈습니다. 작년에 기출냈으니까 원래 나오지 않을 겁니다. 시장 실패 원인은 4가지 종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왔습니까? 작년에 나와가 제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장 실패 원인은 자 불외 공정으로 암기하시면 끝났습니다. 그래서 불안전 경쟁 시장, 그죠? 외부 효과, 그죠? 외부 효과, 정보의 비대칭 이렇겠죠? 자, 있죠? 자, 불안전 경쟁 시장, 정보의 비대칭 있고요, 외부 효과 있고, 이 순서로 안 돼 있죠? 그래서 작년에 이미 기출됐습니다. 그래서 불외 공정, 작년에 자 시장 실패 원인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당분간은 한 3년 동안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번 몇 번 나왔습니까? 3번 정도 출제됐다 이제. 그죠? 한 3년 단위로 보통 출제가 되는데 작년에 나왔으니까 거의 안 논다 보시면 된다. 되겠죠? 자, 보시고 자, 그러면 뭐를 봐두시는가 하면 용어 정리는 해둬야 됩니다. 뭐 해준다? 외부 효과란 용어 정리는 하셔야 된다. 자, 외부 효과 별표 치기 바랍니다. 외부 효과. 자, 외부 효과. 자, 여기 외부 효과는 부동산 밖에서 발생하는 효과를 외부 효과 이렇게 씁니다. 외부 효과. 외부 효과 있죠? 자, 그래서 부동산 안에서 발생합니까? 밖에서 발생합니까? 밖에서 발생하는 것을 외부 효과라고 부르는데, 자, 그러면 주변에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이 만들어진다면, 자, 주변에 집을 가진 사람은 이길까 손해일까요? 이익이 됐죠. 이걸 우리가 플러스라 씁니다. 이걸 뭐다? 플러스. 자, 플러스를 우리가 정의라 씁니다. 자, 그럼 지문상에 플러스에 있으면 이익이란 뜻입니다. 자, 정에 꼽히지 말고 앞에 플러스는 이익이고 마이너스는 손실이 된다. 자, 답을 주고 있는데 선택을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정의 외부 효과라 씁니다. 이걸 정의 외부 효과라 씁니다. 여러분에게 돈을 직접 주면은 금방 이해가 될 건데 이 글로 적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자, 손해가 나면 이거는 마이너스입니까? 손실이 발생했죠.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부의 외부 효과라 씁니다. 자, 부의 외부 효과라 씁니다. 자, 외부 효과는 정의 외부 효과도 있고 부의 외부 효과도 존재하겠죠. 만약에 쓰레기 하치장이라든지 주변에 낙골당이 들어온다면 나의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면 이건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를 다른 말로 외부 불경제라고 바꿔도 됩니까? 이걸 외부 뭐다? 불경제. 자, 외부 불경제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이걸 다른 말로 외부 비경제라고 표현해도 똑같은 말이 되고요. 정의 외부 효과를 다른 말로 외부 경제라 씁니다. 이걸 외부
경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부 경제라고 표현을 하더라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 수요자 입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 입장으로 볼까요? 수요자 입장. 수요자가 누굽니까?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 즉 소비자 입장으로 본다면 주택을 사는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층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이익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소유자 입장은 수요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자, 부의 외부 효과는 주변의 쓰레기, 하치장이나 우물 같은 것들이 들어온다면 수요는 떠나게 되겠죠. 수요는 뭐다?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수요는 감소하게 되고, 자, 공급자 입장으로 보겠습니다. 이 공급자 입장으로 온다. 공급자를 다른 말로 생산자 입장으로 본다. 이 생산자 입장으로 본다면, 자, 층의 외부 효과가 발생됨으로 인하여 증품을 만들면 개인의 비용이 많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공급이 감소되게 되겠습니다. 공급이 감소되게 되겠죠. 불량품은 많이 만들면 개인의 입장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적은 비용으로 불량품을 만들 수 있음으로 인하여 공급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라고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는 소비자 측면과 생산자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 맞는 지문입니다. 되겠죠? 자, 소비자 측면도 있고 생산자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고, 소비자 측면은 뭡니까?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되고, 그죠? 부는 뭡니까? 소비자 측면은 수요는 감소하지만 공급은 증가 현상이 발생하는데 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털려요. 그죠? 생각보다 정책 부분은 맞추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199페이지 봅니다. 199페이지 한번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의 결과가, 자, 줄거서 시장을 통하지 않고 밑줄 긋습니다. 여기서 시장을 통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뭡니까? 자, 예를 들어서 옆에 지하철역이 들어오더라도 내가 지하철역을 만드는데 비용을 지불하였다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죠. 그래서 요거는 기출된 지문입니다.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예? 네, 190페이지 맞잖아요. 190페이지. 190페이지라고. 어디 한다? 190페이지 지금. 예? 내 눈이 잘 안 보이나? 예, 190페이지. 페이지가 뭐 중요하나? 알아서 찾으세요. 그죠? 자, 그래서 시장기구를 통하지 아니하고 밑줄 긋습니다. 그럼 우리 기출 문제는 시장기구를 통하고라고 바꿔가 시험 냈다고. 그죠? 시장기구를 통하고 너무 틀립니다. 시장기구를 통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뭐다? 우리 아파트 바로 옆에 지하철역이 만들어졌는데 이 지하철역을 그 주민들이 비용을 지불하였습니까? 세금으로 만들었어요. 세금으로 만들었죠. 이걸 시장기구를 통하지 아니하고를 시장기구를 통하여 라고 기출을 했습니다. 자, 밑줄 긋고, 다른 경제 주체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죠? 자, 되겠죠? 자, 통하지고 대가를 주거나 받지도 않습니다. 대가를 주거나 받지도 않고 고도 줄 거는 거기도 만들어서 했겠죠. 자, 2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고 밖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외부 효과라 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외부 효과는 시장 내에서 대가를 주고 받게 되는 경우에 내부하라 쓰는데, 그죠? 자, 3번의 외부 효과는 생산 과정에 발생할 수도 있고 소비 과정에 발생할 수도 있고, 이 지문도 기출된 지문이다.
그래서 생산 과정에 발생할 수도 있고 소비 과정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효과는 정의 외부효과와 부의 외부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갈로 2번 한가 봅니다. 정의 외부효과에 대한 어떤 경제주체 제3자의 의도하지 않는이라습니까? 의도하지 않는. 의도한입니까? 의도하지 않는입니까? 의도하지 않는. 편익이 이익입니다. 이익을 주면서 대가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공원이 아파트 주변에 설립된다면 어떻게요?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파트 가격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주변에 있는 걸 왜 생태공원이라 불러요? 예? 생태공원은 여러분 영화 볼 때 가이손이라는 영화 봤습니까? 예? 가이손 봤죠. 그 가이손에서 공원을 뭐로 했었습니까? 동물 모양도 만들고, 그죠? 여러 가지 모양 만들어놨죠. 예쁘게. 이렇게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우리가 생태공원, 조각도 만들어놨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공원을 만들어놨어요. 뭐를 의인화했습니까? 사람을 의인화하여 만든 공원을 우리가 생태공원이라 부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원 가면 정자도 만들어 놓죠. 이 피로티 구조로. 피로티로 정자공원 만들어 놨을까? 거기 집 지어놓으니까 사람이 들어가 앉아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죠. 생명력을 불어넣어 놨잖아. 그죠? 나무들도 동물 모양도 만들고요. 사람 모양도 만들고 동상도 만들고. 이거는 공원이 그냥 죽어 있는 공원이 아니고 살아있는 공원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가 생태공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공원들이 만들어지면 집값이 상승한다, 이런 뜻입니다. 부의 외부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2번 단 보겠습니다.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배분을 시장에만 맡기면 많이 만들까요? 적게 만들까요? 적게 만들게 됩니다. 그죠? 이 적게 만든다를 많이 생산한다고 기출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입장은 어떻습니까? 공원은 만드는데 비용은 지불되었으나 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수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공공재는 만드는 비용은 많이 드는데 이걸 돈 주고 이걸 사용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걸 우리가 무임승차자 역할이라 부른다. 이걸 무임승차자 역할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공공재는 무임승차자 역할을 합니다. 무임승차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소 생산이 되는데, 이런 걸 개인에 맡기면 적게 만들려고 합니다. 아파트 안에 적용도 적게 만들려고 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것은 정부가 개입하여 만들 수밖에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적게 생산합니다. 생태공원은 시장에 맡기면 과소생산 밑줄 긋고 이걸 과대생산으로 바꿔서 기출했다는 겁니다. 되겠죠? 생태공조선 정부의 시장계획에서 적정 양만큼 생산할 필요가 있겠죠. 읽어보시고, 그러면 쓰는 사람 입장은 동그라미 상에서 만들고 하니까 공짜로 쓰기 좋아요? 만들면 좋죠. 조경도 하고 운동도 하고 좋잖아. 그럼 수요는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요? 수요가 증감으로 인하여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익이 되는 것을 정의 외부 효과라 쓴다. 그러면 수요는 증가한다 라고 썼습니다. 부의 외부 효과 다 보겠습니다. 제가 연락에 설명하니까 이 책을 읽은 거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모르겠대. 내만 힘 빠지는 것 같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초보들은 읽어주면 더 좋아요. 그죠? 국을 뜻이 해석해 주는 게. 그죠? 부의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주체에게 재산 의도하지 않는 손해 좋겠죠. 우리 집에 뭐가 됩니까?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소각장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냄새를 막 풍기고 있으면 집값이 뚝뚝 떨어지겠죠. 집값이 뚝뚝 떨어지겠죠. 손해를 끼치는데 거기에 보상도 안 해줘.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죠. 만약에 옆에 시멘트 공장이 건설된 경우 인근 지역에 나쁜 영향을 주는 애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이가 되는데, 자 2번 부의 효과가 발생하는 재료를 배분의 시장의 사이즈로 적정 양보다 많이 만듭니다. 왜? 불량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다? 자 개인의 입장은 뭐예요? 오염된 물을 무단으로 방류하더라도 정부에서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아니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뭐 뗄 때도 좋은 걸 떼겠어요? 나쁜 거 떼겠습니까? 나쁜 거 떼겠죠. 옛날에는 우리나라 뭐 살 때, 자 석유 떼지 않고 뭐다? 아파트 그 할 때 방카시라고 나쁜 재질의, 그죠? 기름을 떼고 있었어요. 그럼 그게 상당히 저렴하니까 뭡니까? 그거를 공동주택에 많이 뗐겠죠. 그러니까 거름이나 연기가 많이 나니까 꿀뚝을, 여기 앞에 보면 여기 아파트 있죠. 그죠? 중앙 집중식이 되니까 꿀뚝을 아주 높게 이렇게 세워서 했습니다. 요즘은 전부 다 가스로 다 돌리니까, 그죠? 좋아졌는데 옛날에 자 그런 거 살가지고 뗄 능력이 안 됐다는 거, 못 살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겠죠? 그러면 이거는 과대 생산입니까? 과소생입니까? 많이 생산한다. 자 나는 잘 모르겠다, 그죠? 이러면 부는 뭐다? 불량품 만드니까, 후진국 상품이니까 적은 비용으로 왕창 생산하니까 많이 생산한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으로 정품 만들 때와 불량품 만들 때를 비교했을 땐 똑같은 돈으로 뭐를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불량품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겠죠. 같은 제품으로. 안 그래요? 그죠? 재질 나쁜 거 쓰고 되니까, 그죠? 중국산 들고 가가 만드는 거와 국산 가지고 재료 만드는 거 차이가 많이 발생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요. 많이 생산된다. 이걸 과소 생산으로 놨습니다. 시멘트 생산을 정부의 규제 없이 민간이 잘 조절하게 맡기면 적정량보다 과대 생산해 줄 거고, 이걸 과소 생산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찾는 문제입니다. 그죠? 시험은 어렵게 놓을까 쉽게 놓을까? 쉽게 놓습니다. 중개사 시험은. 그죠? 뭐를 몰라서 어려워요? 키 용어를 몰라서 여러분이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죠? 책을 많이 보는 사람은 2달만 주면 그 6권 다 독파합니다. 책 많이 읽는 사람들은 핵심만 딱 요약해서 보거든요. 핵심만 요약해 보면 어떻게 해요? 이거요? 종이 한 4-5장만 요약하면 끝나거든, 이 책 한 권은. 그죠? 근데 안 보던 사람이 하면 뭐다? 2달 걸리는 게 아니고 2년 걸린다고. 2년. 그죠? 2년이 걸린다고. 많이 걸려요. 어쩔 수 없어요. 책의 보는, 왜냐하면 의자 앉아 연습도 1달 정도 걸려요. 그죠? 이 적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1달이 지나야 뭐다? 들리기 시작하거든. 강사들 말하는 것들이. 이제 이 적응이 어느 정도 되어간다, 이런 뜻이겠죠. 그럼 과대 생산 되겠죠. 자, 적정 많이 생산한다, 이 말이 스며듭니다. 그러면 불량품들이 있으면 여기는 냄새 나니까 수유는 넣을까요, 줄까요? 줍니다. 자, 그래서 거기 3번에 보시면 수유는 주는 것을 자척이동이라 씁니다. 왜 수유가 자척이동이 알겠죠? 별로 안 어렵잖아. 그죠? 자, 그렇게 되는데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불량품은 자, 시멘트 공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하면, 자, 규제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겠죠. 그죠? 만약에 공급이 줄어들게 됨으로 인하여, 줄어들게 되니까 시멘트 인근 주택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므로, 자 여기 볼래요? 공급이 줄어들면, 여기 볼래요? 공급이 줄어들므로 인하여, 그죠? 공급이 줄어드니까 어떻습니까? 가격은 올라가요, 내려가요? 예? 가격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갑니다. 양은 뭐다? 줄어듭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규제를 함으로 인하여 공급이 뭐다? 줄어들겠죠.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줄어듭니다. 수요는 어떻겠습니까? 증가했습니까? 그러면 가격은 상승이 되고, 자 수요도 증가합니다. 수요량도 증가한다. 자 수요 측면으로 이렇게 보고, 공급 측면으로 보면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답변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밑에 표에 요약했는데, 정과 부를 요약했는데, 그죠? 자 그러면 정은, 자 의도하지는 이익의 동그라미씩, 이익을 주면 정, 자 의도하지는 뭐다? 손실을 주면
불화라고 봅니다. 손해주면 부고, 이익 주면 뭐다? 정이다. 이익이 뭐요? 플러스를 이익이라 쓰고 손실을 마이너스라 씁니다. 마이너스라 쓰고요. 자, 그러면 정은 과소 생산이라 썼죠? 줄 것고, 부는 과대 생산에 줄 것이마 되겠죠. 자, 그래서 정을 핀피라고 불렀습니까? 플리저 인 마이 프론트 야드라고 쓰는 약자인데, 이걸 우리가 핀피라 부르는데, 우리 앞들의 개발을 유치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죠? 우리 앞들의 개발을 유치하면 집값이 올라가겠죠. 자, 님비라고 있는데요. 님비가 not in my backyard라 쓰는데요. 우리 뒤뜰에 그죠? 혐오시설 들어오지 말아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우리 뒤뜰에 뭐다? 혐오시설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걸 핀피라고 씁니다. 핀피라고 씁니다. 자, 받으시고요. 자, 다른 거는 보지 마세요. 시험과 아무런 관계없고요. 안겼고요. 여기 예문에 보시니까 생산 과정과 소비 과정 읽어보지 마세요. 별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럼 제가 문제를 하나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192페이지 문제 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서서히 기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점이 돌아왔습니다. 자, 서서히 봐야 되는데 언제까지? 6월 말까지는 기출 문제를 자꾸 보세요. 1차는. 왜냐하면 문제 보고 이론 보고 이론 보고 문제 보고 문제 보고 이론 보고 왔다 갔다 해야 보는 시각이 넓어집니다. 그렇겠죠. 자,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했죠. 외부 효과는 외부 경제와 불경제 있으면 읽어볼래요? 외부 경제가 뭡니까? 정을 다른 말로 외부 경제, 불을 다른 말로 외부 불경제라 용어만 바꿔놨잖아. 그죠? 됐죠? 자, 정을 뭐다? 외부 경제, 불을 외부 불경제가 있다. 맞죠? 2번 외부 효과는 생산 과정에 발생하는 경우도 소비가 발생했죠. 이거 생산 과정에 발생할 수도 있고 소비 과정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번 또 맞네. 3번 자, 생산 과정에 외부 불경제입니다. 외부 불경제입니다. 외부 불경제. 불경제가 부입니다. 요거 나와야 됩니다. 여기 보라고. 그죠? 공급을 시장에 맡기면 재화는 적정량보다 과다 생산되었습니까? 그건 맞는 말이 되겠죠. 네 번째, 외부 효과의 어떤 경제 주체 경제 의도적인 결과입니까? 의도하지 않는 결과입니까? 의도하지 않는 결과가 이래 되겠죠. 시장을 통합니까? 시장을 통하지 않아야 됩니까? 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틀리게는요, 두 개에서 두 군데 틀리게 만들어요. 왜? 자꾸 안 그러니까 이의 신청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틀리게 해줍니다. 그죠? 자,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다른 경제 주택에 후색에 영향을 주는데 정일 수도 있고 부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4번 틀렸고 5번에 토지 이용 행위에서 발생하는 외부 불경제는 토지 규정의 명분이 되겠죠. 이 말은 지역지구제에 가보시면 뭡니까? 자,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려는 방법이 지역지구제의 목적이 됩니다. 자, 명분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194페이지로 갑니다. 정부의 개입, 시장 개입하는 수단 됐습니까? 이거 별표 칩니다. 자, 이거 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정부, 시장이 개입하는 있겠죠. 그러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읽어볼래요? 자, 정부가 자,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 자,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을 많이 바꿔 놓습니다. 제가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자,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직접적 개입 방법과 간접적 개입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두 개를 잘 바꿨습니다. 간접적인 개입하는 방법 있죠. 직접 개입하는 방법과 간접 개입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죠? 이거 두 개를 바꾸어서 문제를 잘 내요. 비교를 해서 잘 놉니다. 자, 그래서 직접 개입하는 방법과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이 있고, 자, 세 번째 이제 토지 이용 규제 방법이 되겠죠. 토지 이용 규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직접적 개입은 정부가 뭐다?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 정부가 자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합니다.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을 직접 개입이라 쓰는데, 자 정부가 수요자 공급자 역할하는 거 보시면, 자 공영개발은 여기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공영개발이 기출을 되었습니다. 뭐가 됐다? 공영개발. 자, 우리 공영개발은 수용 방식을 주로 씁니다. 어떤 방식이다? 수용 방식. 이 공영개발, 국가 지자체 이런 사람 행정청이 개발한 것을 공영개발인데, 이 공영개발은 대규모 개발하며 집단적으로 조성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뭐사? 수용 방식이다. 뭐 무슨 방식? 수용 방식으로 주로 씁니다. 그죠? 수용 방식으로 채택을 많이 하고, 자, 두 번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안에 가면 선매 제도가 있습니다. 뭔다? 선매. 자, 이 선매는 뭡니까? 자, 공적 기관이 사적 기관에 우선 사는 것을 우리가 선매인데, 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허가권자의 허가를 신청하게 되겠죠. 그죠? 신청하면, 자, 이 신청받는 허가권자는 뭐다? 이 공익사업용 토지를 위하여, 자, 이 먼저 행정기관에 사는 것을 우리가 선매라고 부르며, 선매는 강제가 아닙니다. 선매는 강제라고 기출이 여러 번 되었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선매 절차 들어갑니까? 되겠죠? 선매 절차가 끝나고 허가할 것이냐 불허가할 것이냐라 결정하겠죠. 이 사이를 우리가 민법에는 유동적 모효라고 쓰고, 중개법은 뭐다? 선매 절차가 시험에 오겠죠. 그럼 민법의 한 문제, 중개법의 한 문제, 각각 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 선매 제도가 있습니다. 자, 선매 제도 존재하고요. 되겠죠? 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공공임대주택 공급할 수 있어 없어요? 자, 우리 공공임대주택은 몇 년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이라 씁니까? 예? 8년 이상이 되겠죠. 일반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은 뭐다? 5년을 일반 임대주택 사업자라 쓰는데,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쓰면 몇 년 이상? 8년 이상. 요것도 몇 번 기출했네? 그죠? 자, 8년 이상 하면 뭐다? 공공임대주택 하면 이거, 자, 사업자 등록하면 취득세를 뭐다? 감면시켜 준다라고 기억해 두시고, 시사 문제로 문재인 정부가 아주 많이 강조를, 공공임대를 강조했습니다. 사업자 등록 내라고 얼마나 뉴스에 많이 떠들었습니까? 시사 문제는 올 수 있습니다. 받으셔야겠죠. 이거는 과목 관계없이 다 내도 됩니다. 그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겠죠. 그죠? 공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분양가 규제도 있습니까? 분양가 규제. 그죠? 분양가 규제. 자, 우리 분양가를 규제하는데, 분양가 규제는 뭐다? 시장 가격보다 높게 규제합니까? 낮게 규제합니까? 낮게 규제하는데, 그 이유는 서민을 위하여 뭐다? 공급하는데, 문제는 이걸 낮게 규제하니까 로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된다? 분양받은 사람이 이걸요 피를 받고 팔아먹으니까 결론적으로 못 사는 사람이 이거를 분양받을 능력이 안 되니까, 이거를 또 중개사들이 불법적으로 통장을 사가 분양을 받아가 피 받고 또 넘기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자, 불법을 만들 굉장히 잘해요. 분양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A3명 갖고 있는 통장 갖고 있는 것도 특별공급대상 그런 것도 지고 있고 막 몇 개에서 지고 있더라고. 그 불법인데 괜찮아 하니까 뭐 어때? 하면서 들고 다니더라고. 굉장히 많더라고. 그죠? 그래서 요즘 뭐 국토교통부 장관 청문회 신청할 때 세종시 피가 7억이 붙었다고 떠들었었잖아. 자, 그러면
특별 공급 이거 봐. 공무원 특별 공급 했을 경우에 특별 공급 받으면요 피가 얼마 떴다? 7억이 뜨는데 서민은요 7억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평생벌이가 죽는데 한 방에 뭐다? 7억이 피해가 프리미엄 붙는다는 것은 이거는 국민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 있나 없나 갑론을박을 하고 있던데 나도 국토교통부 장관 안 했으면 안 했지. 그 7억 피 받겠다. 그죠? 예? 내가 공무원 같으면 뭐 피 받고 나는 그거 뭐다? 신청하겠다. 장관 하실래요? 그 7억 받으시려고 하면 7억 받는 게 안 낫나? 장관 해봤자요? 시험 길어봤자 뭐 1년, 2년밖에 안 되는데. 그죠? 수명 얼마 되지도 않는데. 노후에 뭐다? 돈 갖고 뭐다? 편안히 사는 게 훨씬 더 낫죠. 왜? 고위 공무원으로 있으면 정부가 눈에 보여. 어디에 그린벨트 풀리고 어디에 뭐다? 개발되는 거 다 보거든, 정책 관리자들은. 사면 반드시 오른다고 본인 다 알고 있는데 안 사는 사람이 좀 그렇겠죠. 그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직접 개입이라 씁니다. 그죠? 토지은행제도 두고 토지비축제도라 씁니다. 토지은행제도는 스웨덴 같은 국가에서 많이 쓰는데요. 그죠? 자, 만약에 100만 평, 즉 330만 제곱미터 정도의 대규모 개발을 신도시급으로 만들 경우에, 그죠?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다 사면 돈이 많이 들어야 안 들어요? 많이 들겠죠? 그럼 1년에 자 33만 제곱미터에서 10년 동안 사서 비축한다면 10년 동안 사서 모으면 10년 후에 330만 제곱미터가 다 확보되겠죠. 그때 개발 시점에 이걸 필요한 사람에게 다시 대입하는 것을 우리가 토지언행제도 또는 토지비축제도라 씁니다. 이걸 토지언행제도. 토지언행제도라 부르기도 하고 뭐다? 토지비축제도라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정부가 자 직접 사면 뭐다? 수요자 역할, 만들어 팔면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을 직접 개입이라 쓰고, 간접 개입은 시장의 틀을 유지합니다. 이 시장의 틀을 유지하면서 시험에 시장의 틀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관계 있는 것을 선택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내면 뭐를 묻고 있는지 몰라서 수험생들은 또 아무거나 찍고 와버려. 애따 모르겠다 눈 가는데 찍어버리자 이러거든요. 또 이러니까 어떤 강사는 888 찍으라고 해요. 888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다 떨어집니다. 그죠? 왜냐하면 한 개의 지문이요 8개로 되어 있다면 58이 40문제가 나오니까 그 언제 888 한 개 8개씩이 번호가 있다는 그 언제 시하려고 앉아있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앞에 찍은 게 뭐다? 맞다는 보장도 없는데. 예? 강의하기 싫은 사람은 좀 888 찍으라고 해요. 그 말은 뭐다? 1번이 정답이 8개, 2번이 정답이 8개, 3번이 8개, 4번이 8개, 5번이 8개 하면 지문이 5지 쓴다니까 58이 40이니까 한 과목당 40문제가 나오니까 정답을 8개씩 배치한다면 자 본인이 안 놓은 답 번호를 그냥 나머지 깬또 짚으라 이 뜻이거든요. 앞에 찍은 게 맞다는 보장도 없잖아. 그 앞에 찍은 거 확실하다면 그거 안 찍어도 합격하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시장의 틀을 유지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하는 걸 간접 개입이라 쓰는데, 간접 개입은 잘 모르면 세금과 안기는 것만 찍었어요. 종합부동세, 재산세, 자 이런 거 있죠? 취득세 이런 세금이란 글자가 보이면 무조건 찍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잘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 하면 금융 지원이 시험에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뭐다? 금융 지원의 종류가 엄청 잘 나왔어요. 이 금융 지원. 금융 지원 이렇게 놓으면 또 찍는데 어떻게 합니다? LTV, DTI로 놓습니다. LTV나 DTI 이렇게 놓습니다. LTV는요, 자 부동산에서 많이 쓴 겁니다. 대부 비율이었습니다. 자 1억짜리 부동산이 자 은행에서 70% 대출해주면 7천만 원 빌려준대요. 내 돈 3천만 원 있으면 산다. 이걸 대부 비율이라 씁니다.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 이거는 뭐다? 소득 대비 내가 돈을 얼마나 빌릴 수 있나를 묻겠죠.
그죠? 소득 기준으로 하면 규제가 더 강력해집니다. 그죠? 이걸 총부채 상환비율을 자, 금융지원이라 씁니다. 그래서 간접은 자, 그렇게 많지 않죠. 자, 보조금 종류 있습니까? 무슨 종류? 보조금. 보조금이란 용어 있고 지원금이란 말도 있습니다. 이런 거 있죠? 자, 그래서 뭐 대부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다? 대부료. 자, 대부료. 뭐 이런 것들이 보이면 모두 뭐다? 간접의 직어이고, 자, 토지용 규제에서는 잘 도는 게, 자, 가장 대표가 지역 지구제가 됩니다. 뭐다? 지역 지구제가 가장 대표적인 기출된 지문이 되겠다. 자, 토지용 규제의 명분을 주는 것이 뭐다? 지역 지구제가 명분이 되겠죠. 그죠? 각종 뭐다? 규제 또는 뭐다? 통제란 말이 보이면 뭐 찍습니까? 토지용 규제 찍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인허가라 적었습니다. 인허가도 규제입니까? 아닙니까? 규제 맞습니다. 통제 맞습니다. 인허가는 없었는데 하지 말고 인허가도 규제의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TDR 제도도 있습니다. 뭐다? TDR 제도. 요것도 출제가 됐네. 그죠? 개발권 양도 제도도 한번 기출냈죠. 요 디벨로프먼트라는 게 개발입니다. 개발. 라이트가 뭐다? 권리란 뜻이죠. 그죠? 자, 트랜스퍼가 뭐다? 양도 또는 이전이란 뜻이죠. 자, 이걸 개발권 양도하는 제도라 이렇게 씁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토지 이용 규제의 수단이 됩니다. 요거는 조금만 봐두시면 쉽게 여러분이 맞출 수 있으니까 별표를 해두시기고요. 제가 시험을 어떻게 나왔는지 그 하단에 195페이지 제가 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걸 골라냈죠. 되겠죠? 정부의 시장 개입은 후생석 손실을 날 수 있습니까? 자, 후생 손실을 날 수도 있고 이익을 날 수도 있습니다. 손실은 마이너스, 그죠? 이익은 플러스를 말합니다. 되겠죠? 그래서 자, 정부의 시장엔 이익도 있고 손실, 수익 따위가 맞습니다. 수가 있으니까 맞고, 두 번째 토지언행 제도는 정부의 사전에 토지를 비축하여 자, 토지적 안정과 공공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공적 개입 수단이 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보니까 주택에 대한 금융 지원 떴습니다. 금융 지원은 어떤 거다? LTV와 DTI는 간접적 개입인데 직접적 개입인데가 틀렸습니다. 이거는 자, 금융 지원은 돈을 빌리는 거와 관계 있으니까 직접 개입이 아니고 뭐다? 간접적 개입이 되니까 이거 틀렸다. 이 찾는 문제고요. 자, 4번 부동산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 효과 준전 정보의 개입 근거가 되겠죠. 자, 5번에 정부의 시장 개입은 공공 임대주택을 직접 생산 공급하나 주택 거래의 배분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많이 쓰고 있겠죠. 그죠? 자,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 보시면 되고, 자, 한 장 넘기면 자, 지역 지구제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별표하시고, 이거는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